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NEO 타이머 IC를 이용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 강좌 두 번째 시간이지요. 자, 우리가 지난 1강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빠르게 스캔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부 회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니 이제 외부에 저항과 콘덴서 회로를 부착을 해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구성을 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NEO 타이머 IC는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요. 자, 그리고 내부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 볼테이지 디바이더 회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기가 두 개가 들어 있었지요. 자, 그래서 비반전 비교기와 비반전 비교기와 그리고 반전 비교기 이렇게 두 개의 비교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교기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해주는 RS 플립플롭 회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출력단과 디스차지 트랜지스터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구성을 살펴보았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볼테지 디바이더 회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지요. 자, 그래서 볼테지 디바이더는 R1, R2, R3가 모두 같을 때, VCC,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R1, R2, R3가 모두 같았을 때 각각 3분의 1 볼트 전원 전압의 3분의 1씩 전압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 VCC, 여기는 3분의 2 VCC, 그리고 여기는 3분의 3 VCC, 즉 VCC 볼트가 각각의 저항에 드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죠? 자, 다음으로 비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OP 앰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OP 앰프는 입력이 두 개가 있고 반전 입력과 2번이 반전 입력이지요. 그리고 3번이 비반전 입력. 2번 반전 입력, 3번 비반전 입력. 그리고 6번이 출력으로 되어 있었죠. OP앰프에. 그리고 전원 단자가 플러스 VCC 7번, 마이너스 VCC 4번 이렇게 VCC 단자 양 전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입력이 0V일 때 출력이 0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0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출력을 0V로 만들어 주기 위한 옵셋 단자가 1번, 5번 이렇게 두 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기지요. 비교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잠시 드리는 시간을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환경으로 설명을 잠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전압으로 비반전 비교기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VCC고 그다음에 요 마이너스 VCC는 우리가 이렇게 접지를 시켰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퍼런스 전압으로 기준 전압으로 2V를 우리가 기준 전압으로 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전압을 가변시켜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비반전 비교기는 입력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죠.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죠. 그래서 비반전 비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전압보다 큰 전압이 들어가면 큰 전압이 나오고 큰 전압이라고 하면 뭐죠? 출력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큰 전압이 들어가면 큰 전압이 나옵니다. 즉 플러스 VCC 값이 나오죠. 이때는 언제라고요? 입력 전압이 그렇죠.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 2V 즉 기준 전압 2V보다 클 때. 이 2V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V 레퍼런스 볼테이지 기준 전압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준 전압이 레퍼런스 V early F보다 작을 때, 요 기준 전압이 몇 볼트예요, 여러분?
자, 지금 2V로 예를 들었죠? 자, 기준 전압보다 작을 때는 작은 전압이 나오는데 그때의 작은 전압이라고 하면 자, 여기 그라운드 볼테이지 즉 0V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1강에서는 자, 플러스 VCC 그리고 마이너스 VCC로 출력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 애니오 내부 IC에서 이 비반전 비교기와 반전 비교기의 전원은 그라운드와 플러스 VC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회로와 똑같은 환경에서의 동작 설명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전압이 지금 2V라고 했었죠? 자, 레퍼런스 볼테이지가 2V일 때 자, 비반전 비교기는 입력 전압이 요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큰 전압이 들어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큰 전압이 나온다고 했었죠? 큰 전압이 나온다고 했었죠? 즉 뭐가 나온다? 자, VCC 전압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 전압은 뭐다? 거의 OPMP 내부의 흡수 전압을 제외한 거의 플러스 VCC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준 전압 2V보다 작은 전압이 입력이 될 때는 작은 전압이 나오는데 그 작은 전압이 지금 그라운드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나온다? 0V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VCC가 나오고 그 다음에 0V가 나온다는 거죠. 자, 요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비교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RS 플립플롭에서 S와 R에 자, 로가 들어가면 전 상태를 유지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QN의 바 그래서 전 상태 유지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전 상태를 유지해 준다. 그 다음에 자, S에 로우가 들어가고 R에 하이가 들어가면 자, 리셋이 되는 거죠. 하이가 리셋이니까 뭐가 된다? 자, 출력은 리셋이 된다. 즉 로우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리셋이 된다니까 자, 리셋은 로우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로우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뭐가 나오죠? 여기가 로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로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QN의 바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이가 나오는 거죠. 자, 반전 출력이 나오는 거죠. Q에 반전된 QN의 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상태를 뭐라고 했어요? 리셋이라고 했었죠. 리셋. 자, 그리고 자 S에 하이가 들어가고 R에 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셋이 되는 거죠. 셋이 된다는 얘기는 하이로 만들어준다는 거니까 출력 Q를 그래서 여기는 하이가 되고 여기는 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셋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와 R에 모두 하이가 들어갔을 때는 출력이 QN에 n 플러스 1도 하이가 나오고 QN 플러스 1에 봐도 뭐가 나온다? 하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 사용하면 안 되는 금지 입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자, 이것은 QN 플러스 1 해서 여기 이제 바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직류 특성에 대해서 활성 영역, 차단 영역, 포화 영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전자 스위칭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차단 영역과 포화 영역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증폭기로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요 활성 영역, 액티브 리전에서 동작을 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로서의 역할에서 자, 하이가 들어가면 트랜지스터가 자, 베이스에 하이가 들어가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충분한 전류가 흐를 것이고 자, 그거에 따른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전류 증폭률만큼의 충분히 큰 컬렉터 전류가 흐르겠지요. 그래서 베이스 전류를 더 이상 늘려주더라도 증가를 시키더라도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컬렉터 전류 이상으로 흐르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세츄레이션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포화 상태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 전압을 인가하지 않으면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고,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출력 전류인 컬렉터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 그 상태를 자, 우리는 컷 오프, 차단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자, 다시 한번 1강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력단에서는 플립플롭의 출력을 반전시켜서 타이머 IC의 3번 출력 핀으로 아웃푸팅을 해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부 회로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내부 회로에 전압 분배 회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저항이 5kΩ씩 이렇게 3개가 시리즈로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자, 여기 3분의 1 VCC, 여기는 3분의 2 VCC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 봤지요. 자, 그래서 요 기준 전압은 전압 분배 회로의 이 기준 전압은 첫 번째 비교기인 요 위에 있는 비교기는 이제 비반전 비교기라고 했었죠. 여러분, 비반전 비교기. 아래 것은 반전 비교기라고 했었죠. 반전 비교기. 그래서 비반전 비교기는 입력 전압이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는 것이고, 반전 비교기는 반전 입력 단자로 입력 전압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비반전 비교기에 3분의 2 VCC라고 하는 레퍼런스 전압이 반전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 VCC에 해당이 되는 전압 분배 회로에 그 디바이드 된 전압 3분의 1 VCC는 반전 비교기에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서 기준 전압으로 사용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이머 IC를 활용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기본 회로를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여러분들 지금 자, VCC에서 어떻게 R1 저항, 그리고 R2 저항, 그리고 콘덴서 C1을 이렇게 달아 두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스레스홀드 6번 핀과 트리거 핀 2번 핀을 서로 묶어서 콘덴서의 RC 회로에 콘덴서와 저항에 접속점을 두고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R1과 R2의 중간점에서 바로 디스차지 7번 핀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하면 이 회로는 이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로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출력핀에서는 이제 어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형파가 출력이 되겠지요. 이런 자, 안정된 상태가 없는 하이로의 출력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IC를 이용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에 자, 이 콘덴서에 이제 충방전 경로를 먼저 보시면 자,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콘덴서에 자, R1 VCC, R1 자, VCC, R1, R2, C1의 경로로 콘덴서는 이제 충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충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비교기에 자, 입력 전압으로 바로 요 VC 콘덴서의 충전 전압 혹은 방전 전압이 두 개의 비교기에 입력 전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입력 전압이죠. 같이 묶여서 지금 입력 전압으로 자, 6번과 2번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비교기의 어떤 기준 전압인 3분의 1 VCC와 3분의 2 VCC와 기준 전압과 충전 전압, 콘덴서의 충전 전압 혹은 방전 전압이 비교가 되어서 이제 이 내부 회로가 유기적으로 반복적인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콘덴서가 충전되는 경로는 R1, R2, C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충전 경로는 자, 요 충전 경로는 자, VCC 그다음에 R1
자, 그 다음 R1을 거쳐서 R2를 거쳐서 C1 이렇게 그라운드로 요 경로로 충전을 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방전 경로는 이제 자, 여기 방전 경로는 그라운드, 그 다음에 C1, 그 다음에 R2, 그 다음에 어떻게 자, 트랜지스터의 형태로 이렇게 그라운드 요 경로로 이제 방전을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전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기준 전압이 지금 3분의 1 VCC 전압과 3분의 2 VCC 전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이 회로를 분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무리 없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 요 콘덴서가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하면 말씀드렸듯이 R1, R2, C1의 경로로 차징이 되겠죠? 차지가 되겠죠?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충전된 전압이 여기 콘덴서의 충전 전압인 VC1 요 전압이 3분의 1 VCC보다 작을 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충전 전압이 어떨 때 3분의 1 VCC보다 작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콘덴서의 캐패시터의 볼테이지가 충전 전압이 3분의 6에 3분의 1 VCC보다 작을 때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자, 그리고 이제 콘덴서가 충전을 점점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3분의 1 VCC를 넘어섰을 때, 즉 3분의 1 VCC를 넘어서서 3분의 2 VCC 사이에 있을 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3분의 2 VCC 이상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살펴보시면 이 회로의 분석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자, 전원을 인가를 했을 때 VCC 전원을 인가를 했을 때 콘덴서가 충전을 시작을 해서 자, 3분의 1 VCC보다 충전 전압이 낮을 때를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3분의 1 VCC보다 낮은 전압이 트리거 핀 2번 핀으로 들어가죠. 이게 그 반전 비교기에 이게 반전 비교기라고 했었죠, 여러분? 반전 비교기라고 했었죠? 반전 비교기의 입력 전압으로 들어갑니다. 기준 전압이 얼마예요? 반전 비교기의 기준 전압이 3분의 1 VCC죠. 그런데 3분의 1 VCC보다 작은 전압이 뭘로 들어가? 입력 전압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입력 전압 VI죠. 입력 전압 VI. 그래서 반전 비교기는 기준 전압보다 작은 전압이 들어가면 지금이 작은 전압이 들어갈 때죠. 3분의 1 VCC보다 충전 전압이 작을 때니까 여기 뭐가 나온다? 큰 전압이 나온다. 그런데 큰 전압이 뭐다? 플러스 VCC, 즉 하이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요 비교기는 비반전 비교기라고 했었죠? 비반전 비교기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지금 여기 비반전 비교기의 레퍼런스 볼테이지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3분의 2 VCC지요. 자, 요 3분의 2 VCC보다 지금 3분의 1 VCC보다 작은 전압이 지금 현재 충전이 되었고 그것이 6번 스레스홀드 핀으로 입력 전압으로 비반전 비교기에 입력 전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전압 3분의 2 VCC보다 작은 전압이 입력 전압으로 들어가니까 여긴 작은 전압이 나오죠. 그런데 그 작은 전압이 몇 볼트라고 했어요? 0볼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로우가 출력이 되겠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OP앰프에 자, 플러스 VCC 그리고 자, 전원은 이렇게 그라운드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하이, 로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리셋에 로우가 들어갔고 셋에 하이가 들어갔죠? 자, S에 하이가 들어갔으니까 셋 되는 거죠, 여러분. 셋 되는 것이니까 Q에는 뭐가 나옵니까? 셋이 되니까 하이가 나오는 거죠. Q의 하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반전 출력된 Q 반은 뭐가 출력이 되나요? 로가 출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로가 출력이 됐고, 자, 이 로 신호가 디스차지 트랜지스터 베이스에 지금 로가 들어간 거죠.
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NPN형 트랜지스터에 베이스에 로가 들어가면 이 트랜지스터는 오프가 되죠. 자, 오프가 됩니다. 자, 오프가 되고, 자, 아웃푸트 출력단에서는 반전된 출력을 타이머 IC 3번 핀에서 출력이 되니까 로우를 버블 반전시켰으니까 뭐가 출력이 돼요? 그렇죠. 하이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충전 전압이 3분의 1 VCC보다 낮을 때는 지금 이제 그 출력단에서는 하이가 출력이 되고, 자,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콘덴서는 충전을 하게 되겠죠. 계속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됩니다. 충전을 하게 돼요. 충전을 하게 되고, 자, 뭐가 나온다? 아웃푸트 볼테이지는 어떻게 나온다? 하이가 출력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요 방전 트랜지스터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콘덴서는 계속해서 VCC, R1, R2, C1을 통해서 계속해서 충전이 진행이 되겠지요. 자, 충전을 계속해서 이제 자, 어떻게 자, 볼까요? 요 VC1 콘덴서의 충전 전압이 이제 3분의 1 VCC보다 이렇게 커졌다. 자, 그래서 VC1이 그리고 커졌고 충전을 계속해서 3분의 2 VCC보다는 작다. 요때를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여기 반전 비교기에 입력 전압이 3분의 1 VCC보다 큰 전압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 기준 전압은 3분의 1 VCC잖아요. 반전 비교기에. 그렇죠? 자, 기준 전압은 3분의 1 VCC고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큰 전압이 들어왔으니까 작은 전압이 나오겠죠? 반전 비교기의 출력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로 값이 나오겠죠? 예. 자, 기준 전압 3분의 1 VCC보다 큰 전압이 들어가면 어떻게 반대로 작은 전압이 나오니까 로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로우가 출력이 됩니다. 자, 또한 비반전 비교기의 기준 전압은 3분의 2 VCC고 입력 전압은 3분의 2 VCC보다 작은 전압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작은 전압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는 자, 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RS 플립플롭에 자, R에도 로가 들어가고 S에도 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전 상태가 하이 로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하이를 유지를 하고 출력에는 자, Q바 반전 출력에는 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겠지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전 트랜지스터도 계속해서 로를 유지를 하겠고 요 방전 트랜지스터는 오프 상태를 또한 유지를 하겠네요. 그리고 출력단에서는 자, 입력단에 반전된 값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이 상태가 계속 나오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 어떻게 됩니까? 하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콘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충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충전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이렇게 살펴볼까요? 자,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를 살펴보면 자, 이제 콘덴서가 계속 충전을 진행을 하여 자, 요 VC1이 자, 3분의 2 VCC보다 딱 커지는 순간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분의 2 VCC보다 딱 커지는 순간을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자, 기준 전압 반전 비교기의 기준 전압은 3분의 1 VCC,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이
3분의 2 VCC보다 큰 전압이 들어왔으니까 자, 기준 전압 3분의 1 VCC보다 큰 전압이 들어왔죠? 반전 비교기에서는 자, 기준 전압보다 큰 전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작은 전압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로가 나오는 거죠. 반전 비교기의 출력은 로입니다. 자, 그리고 비반전 비교기의 기준 전압은 3분의 2 VCC고 입력 전압으로 뭐가 3분의 2 VCC보다 큰 전압이 여기 그렇죠? 큰 전압이 이렇게 큰 전압이 들어가니까 기준 전압보다 큰 전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큰 전압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와? 하이가 나오는 거죠. 하이가. 자, 여러분 RS 플립플롭에 R에 하이가 들어가고 S에 로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러니까 뭐 돼? 리셋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Q는. 자, 이제 변화가 생겼네요. 로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Q바는 로에 반전된 입력이니까 하이가 출력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요 콘덴서의 그 타이머 IC의 3번 출력에서는 하이가 입력이 됐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 로가 이때는 이제 로가 출력이 되는 거죠. 로가 출력이 되겠네요. 여기는 로가 출력이 되겠죠. 로가 이렇게 로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요때 지금 자, Q바의 출력이 지금 하이죠. 그럼 어떻게 돼? 방전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뭐가 인가가 돼? 하이가 딱 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비로소 이제 요 방전 트랜지스터는 ON이 딱 됩니다. ON이 되는 순간 요 7번의 전이는 이제 접지 전이가 되는 거죠. 자, Q1이 ON이 되어서 이제 Q1이 자, 요 트랜지스터가 ON이 딱 되면서 자, 컬렉터 이미터 간 그 전압이 0.3V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세츄레이션이 되면서. 그래서 자, 7번 핀이 이제 디스차지 핀이 어떻게 돼? 7번 핀, 요 디스차지 핀이 영전이 접지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접지 전이가 딱 되는 거죠.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콘덴서는 이제 충전을 멈추고 자, 방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방전을 하게 되었어요. 방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요때는 이제 자, 이렇게 방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전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방전을 하느냐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방전을 시작을 하고 자, 콘덴서의 충전 전압은 이제 3분의 2 VCC 3분의 2 VCC 전압에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자, 보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좀 자, 보세요. 3분의 1 VCC에서 자, 초기 전압 3분의 1 VCC에서 최종 전압 3분의 2 VCC까지 자, 3분의 2 VCC까지 콘덴서는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콘덴서는 충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 충전을 하는 동안은 타이머 IC의 3번 핀에서는 하이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방전을 할 때는 로가 출력이 됩니다. 자, 아웃풋 볼테이지가 3번 핀이지요. 자, 그래서 자, 요 방전을 할 때는 자, 지금 언제까지 방전을 하냐 하면 자, 좀 살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전을 시작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콘덴서는 이제 방전을 시작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방전을 하는데, 자, 그러면 방전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자, 콘덴서의 요 전압이 3분의 1 VCC보다 작아지는 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3분의 1 VCC보다, 어떻게? 자, 3분의 1 VCC보다 요 콘덴서의 전압이 3분의 1 VCC보다 이제 작아지는 시점. 자, 이게 아니죠. 자, 다시요. 자, 여기
C1 값이 콘덴서의 값은 이제 계속해서 방전을 함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는데 3분의 1 VCC보다도 작아질 때, 자, 충전 전압이, 자, 요게 방전된 전압, 방전을 하면서 콘덴서의 전압값이 3분의 1 VCC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비교기가 반전 비교기라고 했었죠, 여러분. 자,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비교기는 비반전 비교기다. 비반전 비교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기준 전압이 반전 비교기의 기준 전압은 3분의 1 VCC고, 자, 요게 V early F 레퍼런스 전압이죠. 그 다음에 자, 입력 전압 VI가 3분의 1 기준 전압 3분의 1 VCC보다 작게 됐어요. 작아지는 순간 딱 어떻게 돼요? 자, 기준 전압보다 작은 전압이 들어가면 반전 비교기는 큰 전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하이가 딱 뜨는 거죠. 하이가 뜨고, 자, 비반전 비교기의 레퍼런스 볼테이지는 3분의 2 VCC죠. VREF 레퍼런스 전압은 3분의 2 VCC. 그런데 콘덴서의 지금 현재의 전압값이 3분의 1 VCC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비반전 비교기에 자, 그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지금 작은 전압이 들어가는 거죠. 자, 비반전 비교기는 기준 전압보다 작은 전압이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작은 전압이 나오는데 그 작은 전압이 뭐다? 그라운드 시켰다고 했었죠? 그라운드죠? 자, 그라운드 시켰으니까 여기 뭐가 나온다? 로우 신호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RS 플립플롭에서 자, 0, 0 들어갈 때 0, 1 들어갈 때 1, 0 들어갈 때 1, 1 들어갈 때 어떻게 동작을 한다고 그랬어? 자, QN 플러스 1은 어떻게 동작해? 0일 때는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0, 1일 때는 셋된 거니까 셋되면 S가 1이면 셋되는 거니까 1이 나오고 자, 1, 0일 때는 자, R이 1이니까 리셋되는 것이니까 0 그리고 1, 1일 때는 금지 입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R이 로고 S가 하이니까 1이니까 셋되는 거죠. 셋되니까 뭐가 돼? Q의 출력은 셋되니까 하이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전 출력은 뭐가 돼? 자, 로가 되는 거죠. 자, 로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요 트랜지스터, 방전 트랜지스터의 베이스가 로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요 트랜지스터는 이제 오프가 되는 거죠. 트랜지스터는 오프가 되는 거죠. 자, 오프가 되고 출력은 뭐가 됩니까? 이제 자, 출력은 로에 반전된 값인 하이가 아웃푸팅이 딱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 하이가 출력이 되고 이제 어떻게 돼? 방전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되면서 콘덴서는 방전을 멈추고 이제 다시 어떻게 돼? 충전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충전을 다시 시작하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충전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 VCC가 딱 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자, 방전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충전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방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콘덴서가 충전하는 동안에는 자, 타이머 IC의 3번 핀에서는 하이가 출력이 되고 자, 방전이 될 때는 로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충전이 될 때는 하이가 출력이 되고 방전이 될 때는 로 값이 이렇게 자,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 콘덴서가 충전이 되는 구간과 방전이 되는 구간에 대한 시간을 한번 계산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한 가지만 좀 다시 한번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요 충전이 될 때를 잘 보세요. 요 빨간색 요 충전이 되는 구간에서 자, 그 콘덴서의 초기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콘덴서의 초기 전압은 자, 충전이 되는 시점이 초기 전압은 뭐예요?
3분의 1 VCC죠? 3분의 1 VCC. 자, 그리고 최종 전압은 얼마예요? 충전이 됐을 때 최종 전압은 3분의 2 VCC죠, 여러분? 자, 이때는 이제 전원전압 VCC에 의해서 충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전원전압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 거죠. 자, 요 컨셉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방전이 되는 구간, 요 파란색 구간, 방전이 되는 구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방전이 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자, 방전 트랜지스터가 ON이 되면서 콘덴서가 이제 방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전원전압 VCC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고요. 자, 그러니까 VCC는 0이라는 얘기예요. 전원전압은 공급전압은 0이고 자, 콘덴서의 초기 전압이 얼마예요? 방전이 됐을 때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충전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전압이 3분의 2 VC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최종 전압은 어떻게 돼요? 3분의 1 VCC가 되는 거죠. 자, 요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충전 시간과 방전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충전 시간과 방전 시간을 계산을 함에 따라서 이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에 뭐를 알 수 있다? 주기를 계산할 수 있다. 주기를 계산하면 뭐를 알 수 있다? 그렇죠. 발진 주파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자, 지금 이제 NEO를 요 파트를 이용을 해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구성을 한 거지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면 자, 어떻게 자, VCC 자, R1, R2, C1을 거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 이렇게 충전이 된다고 그랬었죠? 충전이 된다고 그랬었죠? 충전이 되고 자,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또 이제 C1 그라운드 C1 자, 어떻게 이렇게 해서 R2를 거쳐서 어떻게 이렇게 방전이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방전이 된다고 했었죠? 방전. 자, 그래서 충전에 관여하는 것은 R1 플러스 R2 C에 의해서 충전을 하고 R1 플러스 R2를 통한 콘덴서 C1이 충전을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자, 충전을 하는 요 빨간색이 이제 충전을 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는 자, 어떻게 자, R1 더하기 R2를 통한 C1이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요 구간이 이제 방전 구간이잖아요. 방전 구간은 R2를 통한 C1의 방전 구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 구간을 자, 이 구간 그다음에 자, 여기 자, 이 구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 요 구간이 뭡니까? 충전 구간이죠. 충전 구간을 T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구간은 무슨 구간이에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방전 구간이죠. 방전 구간을 시간을 T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체 주기는 자, 요 구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를 주기 T죠. 그래서 주기 T는 T1 플러스 T2가 되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충전 시간, 충전을 할 때에 초기 전압은 3분의 1 VCC가 되고 최종 전압은 3분의 2 VCC가 되는 거죠. 충전을 할 때는 자, 충전 시
정리를 하면 충전 시 초기 콘덴서의 초기 전압은 3분의 1 VCC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최종 전압은 3분의 2 VCC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충전 시. 그 다음에 방전 시는 방전이 될 때 방전 시. 자, 초기 전압은 3분의 2 VCC가 되고, 최종 전압은 3분의 1 VCC가 되는 거죠. 3분의 1 VCC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충전 시간 자, T1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공식이 자, CR 자, 콘덴서의 용량값 곱하기 저항, 관여되는 저항값을 곱하고 LN은 이제 자연 노구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연 노구. 자, 밑이 2인 자연 노구예요. 자, LN 자, 2 마이너스 2C분의 2 마이너스 2,5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단위는 이제 초가 되겠지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자, ln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밑이 2. 이 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2.71828 이런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밑이 2인 자연 로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라고 하는 값은 뭐냐 하면 공급 전압을 나타내요. 여러분, 공급 전압. 그래서 공급 전압이죠. 자, 그래서 충전 시 공급 전압은 얼마예요, 여러분? 자, VCC죠. VCC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5는 무슨 값을 나타내냐면 콘덴서의 초기 전압을 나타냅니다. 콘덴서 초기 전압을 나타내고요. 자, 이 C 값은 뭘 나타내냐면 자, 콘덴서의 최종 전압을 나타냅니다. 최종 전압.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T1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T1은 충전 시간 T1은 자, C1 곱하기 자, R 값은 뭐가 있어요? R1 플러스 R2죠? R2 그 다음에 자연 로그 LN에 자, 계산을 해볼까요? 자, 요 이 공급 전압이 얼마예요? 요 VCC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자, VCC 빼기 자, 여기 EC는 뭐라고 해서? 최종 전압이 충전 시 얼마라고 해서? 3분의 2 VCC라고 했었죠? 자, 3분의 2 VCC 분의 자, 공급 전압 VCC 빼기 자, 그 다음에 자, 초기 전압 값이 얼마야? 콘덴서의 초기 전압 값이 3분의 1 VCC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C1 곱하기 R1 플러스 R2 곱하기 LN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자, 2가 되겠죠? 2가. 자, 여기는 3분의 1 부모는 3분의 1 VCC 분자는 3분의 2 VCC니까 ln 2 값이 되겠죠? ln 숫자 2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ln 2 값을 계산을 하면 얼마냐 하면 0.693이 됩니다. 그래서 0.693 C1 곱하기 R1 플러스 R2 단위 세크 요게 바로 충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충전 시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방전 시간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전 시간은 T2죠. T2는 방전이 될 때는 자, VCC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C1, R2를 통한 C가 방전이 되는 거죠. 방전이 되는 거고 초기 전압은 3분의 2 VCC.
최종 전압은 3분의 1 VC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식에 의해서 자 C1 곱하기 이제 저항은 R2만 이제 방전 경로에는 R2만 있지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LN 자, 이렇게 해서 자, 공급 전압은 0볼트죠? VCC가 이제 가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0볼트 빼기 자, 0볼트 빼기 자, 뭐죠? 자, 최종 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방전 시 최종 전압은 3분의 1 VCC라고 했죠? 3분의 1 VCC 분의 이 공급 전압 0, 최종 전압은 방전할 때 최종 전압은 초기 전압이죠? 네, 초기 전압은 뭐라고 했어요? 자, 3분의 2 VCC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C1 곱하기 R2 요것은 3분의 1 VCC분의 3분의 2 VCC니까 ln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ln 2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그렇죠? 0.693 C1 R2 세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공식에 의해서 유도가 된 건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0.693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전 시간은 0.693 R1 더하기 R2 곱하기 C1이다. 그 다음에 방전 시간은 0.693 C1 곱하기 R2다. 아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책에서는 0.693을 그냥 그 반올림해서 0.7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전체 그 주기 t는 어떻게 돼요? t1 플러스 t2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0.693 자, c1 r1 플러스 r2 더하기 어떻게 돼요? 방전 시간 0.693 뭐죠? C1 R2가 되는 거죠. C1 R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0.693 자, C1 곱하기 자, 어떻게 되죠? R1 더하기 2R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기를 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좀 복잡한데 주파수 F는 어떻게 계산해요? 요 주기분의 1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한 주기가 얼마였었어요? 0.693 693 C1 자, 여기 0. 자, 다시요. 자, 주기값을 계산했잖아요. 0. 자, 주기는 자 0.693 C1 R1 더하기 2R2 분의 1 자, 헬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출력 3번에서는 이제 하이, 로우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5번 있지 않습니까? 5번에 그 전압을 조정해 주는 외부에서 그 볼테이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단자인데 자, 요 제어 전압 단자 5번 핀에 외부 접속이 없을 경우에는 비교기에 반전 입력에 불필요한 잡음 신호가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덴서를 하나를 달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는 뭐 한 0.01이나 0.1 마이크로페럿 정도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콘덴서를 바이패스 콘덴서라고 합니다. 바이패스 콘덴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여기 5번에 컨트롤 볼테이지 핀이 있지요. 그래서 그 콘덴서 C1은 제어 전압 단자 5번 핀에 외부 접속이 없을 경우에는 요 비반전 비교기에 여기 반전 입력 단자에
불필요한 잡음 신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콘덴서를 이렇게 하나를 좀 달아주면 노이즈 방지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0.1 한 마이크로페럿에 콘덴서를 하나를 달아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이 콘덴서의 역할은 바로 이제 노이즈를 필터링해주는, 접지로 빼내주는 바이패스 콘덴서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 회로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PCB 설계도 하고 직접 제작하는 것을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시뮬레이션도 해드린다고 했었죠. 시리즈로 만든다고 했었죠. 그 PWM 회로예요. 그래서 PWM 회로는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에서 펄스폭 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가 달라요? 비한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와. 그렇죠. 여기가 저항을, 가변 저항을 이렇게 달아준 거죠. 자, 가변 저항을 달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충전 경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요 VCC에서 자, R1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와서 자, 가변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 가변 저항 값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눈 거죠. 요 와이퍼에 의해서. 그래서 자, 충전이 될 때는 자, 요 다이오드가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3번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콘덴서 C1에 이렇게 충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경로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자, 방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방전 경로는 C1을 통해서 자, 이렇게 방전이 되는데 자, 요 다이오드가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변 저항, 즉 1번, 2번의 저항 값에 의해서 요 7번을 통해서 이렇게 방전이 되는 거지요. 방전 경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가변저항을 잠시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변저항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 요 와이퍼가 2번이에요. 여러분들, 요 와이퍼가 2번이고, 여기가 1번, 여기가 3번이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 가변장에서, 실물에서는 여기가 1번, 요 가운데에 리드가 2번, 여기가 3번 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가변장을 왼쪽으로 정중앙에 딱 있다라고 보면, 요 빨간색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그, 저항 성분인데요. 저항 성분인데, 요 다이얼 혹은 요 와이퍼를 정중앙에 놓으면 1번, 2번 사이의 저항값과 2번, 3번 값의 저항값은 정확하게 동일하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변 저항값이 100kΩ짜리다 라고 했을 때 요 와이퍼를 정중앙에 놨을 때 R1, 2, 1번, 2번 사이의 저항값은 50kΩ이 될 것이고 자, 요 가변 저항의 R2, 3 의 저항값 또한 50kΩ이 되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충전 시간과 방전 시간을 계산을 했지요. 자, 그래서 충전 시간, 방전 시간에 관여가 되는 요 저항값을 요 가변 저항으로 지금 가변을 하고 있죠. 자, 요 가변 저항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 줌에 따라서 출력에 나타나는 요 하이펄스 구간을 가변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 하이펄스 구간이 이렇게 가변이 된다. 바로 이 듀티비를 가변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줌에 따라서 그 우리가 펄스 폭 변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펄스폭 변조 회로가 되겠습니다. 펄스폭 변조 회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타이머 IC를 이용한 우리가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 두 번째 강좌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강좌는 프로테우스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강좌를 여러분들께 차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